신박한 초등생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어떤 이유식을 먹일까? 어떤 놀잇감을 사줄까? 우리 아이가 한글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영어 학원을 보낼까 말까? 방학을 이용해 중고등학교 진도를 미리 학원에서 공부를 시킬까 말까? 정말 고민스럽죠. 이때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착각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마음은 불안감이나 조바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도 미리 공부해놔야 되는데. 오늘은 모든 부모님들의 뜨거운 감자, 선행학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선행학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여기는 신박한 초등생활이고요. 오늘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네, 신박한 초등생활, 저는 이창훈이고요. 오늘도 역시 경희대학교 이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선행학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셨어요.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학부모 상담 때 이 부분을 질문하신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 부탁으로 지인들의 자녀학습 진단을 가끔 해주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다가 보니까 의외로 선행학습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선행학습을 상당히 많이 한 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성적이 떨어진다는 게 고민이더라고요. 성적이 떨어진다고요? 저도 학창시절에 적잖은 선행학습을 받아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유가 짐작이 가요.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라 꼭 살얼음판 같은 거죠. 학원 수업 진도를 쭉쭉 달리면서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 금이 가면 다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죠. 교육열이 높은 만큼 따라서 높은 것이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을 굳이 정의하자면 아이가 평균적으로 그 나이에 배워야 할 것보다 훨씬 윗학년 걸 미리 배워두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행학습은 진짜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죠. 저 어린애가 저런 영어를 알아들을까 싶은 영어 동화책부터 글자 가르치기, 연산까지 정말 너무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 그 추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지만 그런 부모님조차 어쩐지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학원 다니면서 따로 선행학습 몇 년치를 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 아이는 자기 갈 길 가련다 하고 페이스를 지키는 것은 본인 철학이나 이 배짱이 상당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어느 과목에서 예를 들어 수학이나 과학에서 특출나게 잘하면 월반을 시켜서 윗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학교 밖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이 이렇게 만연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행학습을 해야 공부를 잘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결론적으로 선행학습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선행학습은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성장기의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이 발달 단계는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이거나 인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 같은 나이라도 발달 단계가 좀 다를 수 있죠. 보면 같은 나이라도 좀 성숙한 아이가 있고 좀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선행학습은 인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단계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평균에서 아주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자기 나이에서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선행학습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영어 문법을 가정법 분사까지 한번 훑었다거나 중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다는 게 흐뭇한 거죠.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탑 같은 거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영어 수학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학년이 돼서는 성적이 안 나와서 왜 이러지 하고 보면 아이가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도 난 그렇게 죽도록 공부했는데 왜 공부를 못하는 거지? 하고 오히려 좌절하게 됩니다. 이게 또 학습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학습 과정에서 내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따라가는지 알 수가 있지만 선행학습은 보통 가정 밖, 즉 학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어느 정도 아는지 부모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야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걸 왕왕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때도 늦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뭐 때문에 애를 그렇게 고생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고요. 더 문제는 아이가 자기가 그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릴 때의 선행학습으로 지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학년이 되면 이미 진이 다 빠졌을 수도 있죠. 저 역시 그렇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어릴 땐 이해가 안 된 문제나 개념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적당한 나이가 되면 어렵지 않게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것을 굳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몇 달씩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지적으로 성숙했고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그 차이가 더 큽니다. 10살에 가르치면 바로 이해하는 걸 7살에 가르치느라고 몇 달을 애먹고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10살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7살에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습과 발달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교육학자들도 설왕설래합니다만 발달에 너무 앞서가는 학습이 효과가 없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물론 모든 선행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학기 예습 정도로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몇 년씩 앞서가는 선행은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공부를 시키면 더 효과적이고 아이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글자 빨리 배웠다고 꼭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달에 너무 앞서가는 학습이 효과가 없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간단한 원리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번 방학. 기왕 아이들과 열공할 거라면 가급적 선행학습보다는 이렇게 날려버린 2020년의 그 학년 내용을 꼭 다시 점검해 주세요. 저도 저희 반 아이들에게는 2020년 1학기, 2학기를 복습할 수 있는 숙제를 잔뜩 줬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아이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력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미리 앞서 달려가느라 지치지 말고 일단 뒤로 돌아보고 흘린 것부터 주워 먹읍시다, 우리. 지금까지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